자신감 있는 투자로 대범한 수익 챙겨가시죠. 매일 오후 5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대범한 투자 아나운서 윤지훈입니다. 오늘은 최창근 전문가님과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시죠. 오늘 국내 시장은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300선을 넘어서며 종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코스닥 지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12월 반도체 수출이 43.2% 증가하면서 역시 월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장중, 종가 기준 모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가 8일 잠정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어닝 시즌이 시작되니 참고해 보시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통계적으로 2013년 이후 1월에 올랐던 업종이 그해 연간으로도 상승할 확률이 약 60%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올 한 해도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K푸드와 K뷰티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면서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전기기기 등의 12월 수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다소 소외돼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심 개선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들어보고 오시죠. 박예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2026년 올해 첫 거래일이 마감됐습니다. 병오년이죠. 붉은 말의 해인 2026년을 맞이하는 듯 이 새해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힘찬 질주가 시작됐는데요. 양지수 모두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에는 우리 팍스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기록적인 수익률 달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시장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저와 함께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요, 1시간 늦게 출발했지만 양지수는 모두 붉은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2%대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상승폭을 키워오면서 4,300포인트대를 달성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27% 상승한 4,309포인트 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거래일 대비 2.17% 상승한 945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동향 체크해 보시죠. 오늘 양시장에서는요,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면서 우리 증시의 산타가 돼줬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장중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4,500억 원대를 팔아냈습니다. 외국인은 6,300억 원대의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메이저 주체들이 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00억 원, 80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시장이 주목했던 특징주가 무엇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특징주는 낯설진 않으실 겁니다. 작년에 이 상승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현대무벡스입니다. 작년에 참 이 로봇주의 성장세가 좋았죠. 코스닥에서 텐베거를 기록한 3개의 종목 중 2개가 무려 로봇주였습니다. 새해 첫 거래인 오늘도 이 로봇주에서 시세가 강합니다. 아무래도 다음 달 6일에 열릴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전시회죠. CES 2026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받아가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열릴 CES의 핵심 키워드는요, 피지컬 AI와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는 종목을 노리고 있는데요. 로봇과 자동차 사업에 동시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세 강하게 받아갑니다. 현대무벡스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현대차와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의 물류 자동화 기업으로 오늘 수혜 받았습니다. 사실 현대무벡스는 이 로봇주 중에서도 12월에 70% 넘게 뛰면서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죠. 이 상승의 이유는요, 곧 다가올 1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로봇 섹터가 단순히 기대뿐만이 아니라요,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실제로 쓰이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할 곳이 바로 공장이나 물류 관련된 이 로봇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실적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아가면서 현대무벡스가 전거래일 대비 26% 넘게 급등한 23,700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특징주는요, 제주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투톱의 주가가 날아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 투톱의 주가가 날아오고 있는데 살 타이밍을 놓쳐서 아쉬워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이 이미 크게 오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고 또 저평가된 반도체 종목에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렸습니다. 특히나 이 제주 반도체 최근에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수혜 받아가면서 4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에 이 CES가 열린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CES의 핵심 관전 포인트인 피지컬 AI 관련주로도 이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의 경우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려면 온디바이스 AI 칩이 필수인데요. 제주 반도체가 이 모멘텀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오늘 전거래일 대비 16% 넘게 상승한 365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의 왕자로 복귀했습니다. 반도체 투톱도 오늘 장중에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올해도 반도체 시장이 슈퍼사이클을 넘어 메가사이클을 맞이할 거란 기대감에 커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쉽게 말하면 이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은 적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AI 전용 반도체를 직접 만들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역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인 HBM4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서 최고 평가를 받으면서 앞으로 더 많이 납품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도 실적 전망을 잇따라 상향하고 있는데요. 2026년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걸로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하는 그런 노이즈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었지만 이런 우려도 잘 이겨내고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거래일 대비 7% 넘게 상승한 12만 8,500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요, SK하이닉스 역시 상승했는데요. 4%가량 상승하면서 67만 닉스를 달성했습니다. 요즘은 국장이 유행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증시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26년이 붉은 말의 해인 만큼 우리 증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는 더욱더 빠르고 또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우리 새해에도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기회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박예진이었습니다. 네, 대범한 투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창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나오는 날에는 시장이 항상 좋은 것 같아요. 하하.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인데도 이렇게 전문가님 나오시는 날 시장이 너무나도 좋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올 한 해 지난해보다 더 좋은 시장을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더 좋게 보고 있고 5,000p 그 코스피 5,000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1,000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수 기여도가 높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들이 올라가면서 네. 저는 계속 신고가를 내어준다라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부분만 보시면 올해가 작년보다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0P와 1,000스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수 따라가는 종목들 신고가 다시 경신할 수 있으니 이런 종목들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미 지난해에도 그런 주도 섹터 내에서 종목들을 공략을 했는데 전문가님 네. 저희가 이제껏 방송에서 네. 공략했던 종목 중에 지금까지 수익률 1위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실까요? 클로버 아닐까요? 땡입니다. 클로버 아니면 네. 원익홀딩스 아니면 한라캐스트입니다. 셋 다 아닙니다. 오. 뭘까요? 아니, 전문가님 1등은요.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461%가 수익이 났고요. 네. 8월 14일에 공략해 주셨는데 네. 461% 그리고 2등도 바이오주예요. 그러게요. 프로티나 네. 374%, 한라캐스트는 동메달입니다. 아쉽다. 와우, 대단합니다. 한라캐스트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역시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 네. 급등을 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셨을까요? 일단은 CES 때문이기도 하고 일단 또 바이오도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고 그다음에 네. 4월 달에도 또 아마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랑 로봇주는 또 좋게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로봇주가 CES 이후로 좀 조정이 온 다음에 일단 노란봉투법이 5월 그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모멘텀으로 또 뭐 스마트 팩토리 쪽에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좋고요. 네. 오늘 또 섹터가 뒤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섹터 얘기를 간만에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로봇이랑 바이오주 반도체 말고 다른 이야기 하시나요? 반도체입니다. 예. 반도체 좀 더 힘 실어 드리는 거예요. 매번 네네.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 하더라도 네. 우리가 알고 매매하는 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강조 드리는 것만 계속 캐치하시면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지난해 수익률 상위 종목들에는 프로티나 그리고 로킷 헬스케어, 바이오주 두 가지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탈환을 했고 동메달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인 한라캐스트가 차지를 했는데 이 로봇이랑 바이오도 좋지만 잠시 후에 반도체에 대한 전략도 알아볼 거고요. 사실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CES 2016에 대한 모멘텀을 저희가 거듭 강조를 드렸었지만 오는 3월 10일에는 노란봉투법이 전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 부분 이제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하고 나서 이슈가 됐었는데 시행이 되면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으니 로봇 관련주들의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역시나 비슷한 종목들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로봇주와 반도체주 가져오셨네요. 매번 저도 다른 거 갖고 오고 싶은데 네.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렸던 거 또 반복 또 반복입니다. 일단 뭐 현대무벡스 이거 있고요. 그리고 제주반도체가 있는데 저는 얘를 좀 중점적으로 사실 보고 싶은데 오늘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원래 사실 오늘 파란불 좀 세게 나왔으면은 좀 히든 종목으로 들고 오려고 했는데 네. 너무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관심 종목에 넣어서 지금 매매하면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매 안 한다고 말씀드리고 삼전은 저 매번 말씀드리지만 파란불일 때 매수하라고 저 계속 강조 드려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13만 원은 좀 제가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움직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불일 때 계속 매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거품로 마이클 버리가 원래 사실 예전에 한번 하방 베팅을 해서 좀 재미를 보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에 재미가 들렸는지 계속 AI 거품론이라고 하면서 계속 하방 베팅을 합니다. 원래 숏은 롱을 못 이겨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무벡스는 지금 계속해서 주가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당시에 제가 아마 이 부분에서도 추가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신고가 영역이었고 우리는 CES라는 재료라는 걸 알고 있죠. 이거를 하게 되는 이유가
핵심이 뭐겠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여기서 아틀라스를 공개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틀라스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지금 뭐 준비를 하겠다.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저는 로봇주가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현대무백스는 지금 이 정도까지 올려버렸으면 매매하는 건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좀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 다른 로봇주들 잘 보시면 지금 소외받았던 로봇주들 있죠. 원래 제가 뉴로메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 뉴로메카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관심 종목으로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로봇주들 소외받았던 애들도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 다 전체적으로 소외받았던 애들도 종종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제주반도체는 제가 왜 이거 관심 종목으로 보는 거냐면 거래대금이 6천억 원으로 사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매물대가 원래 25,000원 구간이었는데 여기 돌파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큰 상승 나오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무슨 회사인가라고 하면은 일단 팹리스라는 겁니다. 이제 팹리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얘네가 직접 설계만 해줘요. 만드는 거 안 합니다. 그냥 설계해서 얘네가 공장에다가 설계도를 주면은 공장이 만들어주는 구조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AI 시대가 오면은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뭘 많이 납품한다고 했죠? D램을 만들죠. 네. 근데 D램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인 게 뭐겠어요? HBM이죠. 그래서 HBM이 있으면 여기에서 뭐 HBM312라 해가지고 제가 이게 가장 잘하는 데가 SK 하이닉스다 해서 뭐 좋다고 설명드리고 뭐 HBM4도 이번에 납품량을 늘려달라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지 말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계속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간다라고. 이게 전부 다 D램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소캠 있고 뭐 GDDR, 뭐 DDR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D램이라는 게 지금 얘네들 만드는 것도 벅차요.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이 공급을 만들고 싶어도 제가 계속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용인 클러스터 공장, 뭐 청주, 뭐 평택 공장, 뭐 이런 거 다 뭐 미국에 공장 짓고 있다. 이거 다 이 HBM D램 같은 거 만들어주는 건데 잘 보시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은 종류가 몇 안 되죠. 근데 종류가 몇 안 되는데 다량 생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량 생산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보면 이 D램 중에서도 이상하게 여기에만 들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소량 생산이 필요한 것들 있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큰 업체가 여러 가지 이 좀 규격이 다른 이러한 D램도 필요할 텐데 규격 다른 D램 하나 만들겠다고 이 큰 기업에서 안 그래도 이거 공급 부족한데 얘네들이 이거 만들 시간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대신해 주는 데가 제주반도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 몰두를 하니까 다품종 소생산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주반도체는 다량 생산이 아니라 소품종으로 그러니까 겉절이들 있죠. 겉절이들을 그 다품종으로 여러 가지 규격에 맞는 저전력 관련주 관련 메모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쓰는 거 얘네가 독차지하겠다 해가지고 그쪽 시장을 파고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반도체는 지금 반도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반도체주들, 중소형주들 내릴 때마다 파운드리 관련주들 엄청 많이 내렸던 거 아시죠? 제가 근데 계속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린 게 절대적으로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렇게 오르는데 저 주가가 말이 될 수 없다. 제가 절대 손절하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순간 지금 반도체 주도 섹터로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들 보시면 뭐 상한가 나온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JMB도 제가 그런 종목 손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한가 나와주고 다시 지금 주가 어느 순간 다시 제자리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파운드리주들 잘 보시면 어느 순간 다시 신고가 근처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차트 다 깨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차트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재료 믿고 하시는 겁니다. 다 얘네가 이만큼 끌어올려줬으면 걔네들 관련 하청 업체들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네가 이 실적이 왜 나오겠어요? 지들만 잘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잘 되면 하청 업체들한테도 뭔가 일거리를 줘야 얘네들이 실적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구조를 알고 있는데 저 종목이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찾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고 뭐 모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주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벌써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많이 올라오고 제가 오늘 관련주들도 보시면 다시 또 바운더리주들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종목들로 매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로봇 관련주 앞으로도 계속 보셔야겠죠. 삼성전자도 로봇에 힘을 주고 있고 현대차그룹도 이번에 CES에서 아틀라스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최초로 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부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슈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공장에 사람 대신 로봇이 투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로봇 관련주는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에도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으니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도는 시장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종목을 좀 공략하실 수 있도록 장중에 종목 공략법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통해서 저희 교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이런 더 세세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 지금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주 중에서는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에 전문가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 주 동안 한 주라고 해도 2, 3거래일밖에 되지 않는데 10% 가까이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이 조금 더 빠르게 가져오고 싶으셨는데 오늘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현재가에 매매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직접 만들지 못하는 특정 제품들을 대신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급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나중에 타점이 잡혔을 때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QR코드 통해서 교육방 입장하시는 분들께 장중 공략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교육방에서 종목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계속해서 스캔하실 수 있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짝 보여드리자면 최근 한 달 동안 방송 공략주 역시나 세 가지 섹터에 좀 몰려 있었습니다. 바이오주, 로봇주 그리고 우주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스피어 12월 11일에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장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87%까지 급등이 나와줬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교육방에서 전문가님이 그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교육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라캐스트, 고영 오늘 굉장히 강했던 로봇 관련주죠. 최근 한 달 안에 공략을 하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 사실 저희가 그전부터 공략을 해왔습니다. 8월 달부터 로봇 관련주 공략을 하면서 지금까지 총 18가지 종목으로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클로봇이 224%로 이 종목이 4등이었네요. 수익률 4등이었습니다. 워낙에 수익을 많이 본 종목들이 많아서 수익률 상위에 오르지 못했는데 한라캐스트가 로봇주 중에 가장 큰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저희가 그때그때 사실 시기별로 또 다른 종목으로 계속해서 순환이 돌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하실 수 있게 교육방에서 타점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장 도와드릴게요. 오늘 장에 전문가님이 주목해 보셨던 이슈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또 뭐 여전합니다. 일단 휴머노이드 출정식을 이제 CES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 가전제품 쪽이었는데 지금 기대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냥 이제는 완전하게 휴머노이드를 누가 더 잘 만드느냐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로봇을 봐야 되냐면 로봇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산업재해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가 안 드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마냥 좋지만은 솔직히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데 노동자분들한테는 조금 좀 좋지 않는. 근데 만약에 하면 정비하는 거 그런 직장이 좀 많이 선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그냥 뭐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단 현대차가 지금 현대차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현대 로봇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로봇 쪽에 그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제가 1등 공략주가 클로봇인 줄 알았던 이유가 제가 클로봇을 엄청나게 기준점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다 이유 똑같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이 투자를 한 현대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로봇주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사실 로봇 하나 뭐 잡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CES 때도 뭔가 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재료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로봇 쪽이 아무래도 지금 사실 왜 지금 좋을 수밖에 없냐면은 매출이 늘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구조는 결국에는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로봇이 오르는 게 기대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매출에 반영돼서 저 주가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이오주들 보시면 계속해서 그 좋은 종목들을 뭐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최대한 저도 좋은 종목이라 생각을 해서 드리지만 전부 다 보시면은 일정이 있는 데다가 제가 적자에서 흑자폭으로 넘어가는 거, 그다음에 적자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수익이 발생하는 종목들로만 제가 참고해서 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바이오를 뭐 잘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섹터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는 이 일정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시장이 JP모건 헬스케어가 1월 12일 날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12일 날 열리니까 CES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일단 로봇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바이오는 조정을 주고, 근데 여기서 다른 섹터가 새롭게 또 들어오죠. 뭐 반도체나 그리고 우주항공이 있는데, 사실 우주항공은 제가 이노스페이스 그 펑 하는 사진 그 영상을 저도 실시간으로 봐서 아직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돈 들어온 건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그 이노스페이스가 발사하기 전에 그리고 스페이스X 기대감으로 형성돼서 당시에 거래 대금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매매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노스페이스 상황 보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상승이 거래 대금 당시에 들어와서 반등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재료가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 대금 들어온 거 알아서 일단 상승은 나왔는데 저는 이 재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근데 뭐 제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다른 걸로 수익을 안 챙겨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확실할 때 매매하는 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저도 스페이스X 쪽으로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우주항공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5억 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생각을 해서 빨리 우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는 그것만 보더라도 진짜 스케일이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그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제가 알기로는 28년부터 그 스페이스X에서 무인 발사 뭐 이런 거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좋게는 봅니다. 장기적인 투자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수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얘네들로 보면서 얘는 계속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우주항공을 나쁘다라고는 평가를 안 해요. 근데 재료가 조금 더 중요하겠다. 단기적인 뭔가 확실한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게임 좀 편하게 합시다 뭐 이런 거를 그냥 들고 왔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원래 엔비디아가 그 그래픽 카드 만드는데 이 그래픽 카드가 게임에 좀 더 많이 쓰여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이 엔비디아의 이 GPU나 CPU나 이런 게 그 데이터 센터에 제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D램 값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AI는 절대 거품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또 그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 D램이 있어야 우리가 AI에 대한 그 데이터를 빠르게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경우의 수를 남발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D램이 많이 필요하겠죠. 메모리 카드가 엄청나게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에 들어가는 뭐 설계 공정들 다 필요하니까 반도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7월 28일 날 삼성전자 상한가 상한가란다. 그 거래대금 4조 원인가? 네네네. 2조 원인가 한번 들어오고 난 뒤로 7월 28일 이후로 제가 단 한 번도 방송에서 빠짐없이 네.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드렸어요. 맞아요. AI에 대한 부분이랑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엄청나게 뭐라 했을 때 저는 그때도 저 거품론이 말이 안 된다라고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디램값 폭등은
앞으로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장이 완성되지 않는 한 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들 GPT나 제미나이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무서울 정도로 변환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 아바타를 봤는데, 아바타 영상을 뭐 누가 AI로 뭐 촬영한 날 찍었다 해가지고 뭐 영상 만들어낸 게 있는데 진짜 구분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보면은 이 메모리 카드가 제가 볼 때 HBM4보다 더 위 상단을 빨리 만들어내라고 하는 게 이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도를 못 따라갈 것 같다 보니까 저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뭐 환율적인 부분으로만 접하더라도 원자재를 파는 그런 업체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꾸준하게 들고 계시면 되고, 제가 관련 수혜주들 좀 많이 챙겨왔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저희 대범한 투자 방송 첫 출연이 7월 22일인가 그랬는데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7월 28일에요. 삼성전자가 6%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처럼 6.8%나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날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들어왔고, 전문가님이 그 뒤로 하셨던 말씀이 이 거래대금 많이 몰렸던 이 날에 똑같이 거래대금 많이 들어온 종목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그 소부장 관련주들 계속해서 돈 들어올 수 있으니 주목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4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당시 가격이 7만 원인데 지금 12만 8천 원까지 올라왔죠. 자, 소부장주 단에서는 사실 그만큼 흐름이 따라와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올랐지만 계속해서 주가 레벨업이 이루어지지는 못했거든요. 사실 제가 눈여겨본 종목이 전문가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JNB라는 종목이었잖아요. 네. JNB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그 JNB 말고 또 다른 한 3가지 종목을 그렇죠. 뭐 코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다 보시면 당시 매수가들 다 터치를 해버립니다. 갑작스럽게. 네. 근데 저는 지금도 이제 다시 봐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지켜보는데 웬만하면 지금 반도체주들, 소형주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보면은 오늘 제가 간만에 또 두산 테스나나 이런 거 들고 왔거든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어느 순간 그 신고가 영역에 다시 또 들어서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종목들 잡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적으로 손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매수가 금방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투자하는 거지 뭐 단기적으로 뭐 배팅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한미반도체도 좀 궁금한데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실시간으로 나눠보실 수 있으니 QR코드 스캔하셔서 교육방 입장하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산 테스나 이 종목 과거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크게 몰렸을 때 같이 보라고 했던 종목이고 뭐 상한가도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략해 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타점들 여러분들 장중에 받아가시면 더 좋겠죠. 매수부터 매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교육방에서 더 많은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가능하도록 지금 QR코드 조금 더 크게 띄워드릴 테니까요. 입장하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거래대금 많이 들어오면서 급등한 종목들 딱 모아서 보여주는 천상계 검색기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 검색기 저희 교육방 들어오시면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받아가시면 좋겠고 오늘 장에 어떤 종목들 포착이 됐는지 캡처해서 좀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 무슨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뭐 없는데 네. 일단 보시면 네. 오늘 사실 수급이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뭐 보시면은 결국에는 일단 우주가 많아요. 그래서 네. 저는 우주를 안 볼 수가 없어서 일단 봅니다. 그래서 네. 일단 보는데 좀 내려올 때 그때 만약에 뭔가 재료 조금 더 모멘텀이 있으면은 그때 저도 추천을 드릴 거고 일단 네. 뭐 우주 보고 계신 분들 있으면 뭐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여기 스피어, 세트레가이, 뭐 HVM, 그다음에 또 내리면은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미래세 벤처 네. 투자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시고 저는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것도 다 여기에서 나온 것들 현대무백스나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검색식이 여기서 나오는 종목으로 매매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얘네들을 좀 미리 메모를 해두셨다가 얘네들이 좀 빠졌을 때 매매를 하는데 대신 여기서 공통 분류를 해서 섹터 구분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원래 노타도 다시 한번 좀 들고 오려고 했는데 일단 노타는 그냥 AI계 한라캐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내리면 5만 원 밑에서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려고 했지만은 오늘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저게 경량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 그 솔루션을 해가지고 그 AI 데이터 관련 쪽에서 막 여러 가지 좀 메모리적인 부분을 90% 줄이는 목적으로 지금 삼성이랑 뭐 계약을 한 게 있거든요. 공급 계약을. 그러다 보니까 저게 경량화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코딩을 또 해본 적이 있는데 코딩하면은 3줄짜리를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뭐 할 수 있는데 2줄짜리로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코딩을 하더라도 여기에 단어를 짧게 써가지고 똑같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짧게 쓰는 애들이 더 빠르고 더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잘해주는 업체가 노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줄여줘서 경량화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AI 시대에 적합한 좀 전략적인 회사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좋게 봐요. 그래서 일단 기간 동안 등락률이랑 거래대금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1,000억이 넘고 상한가 근처가 나온 애들이 방금 보셨던 검색식에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로 지금 공통적으로 매매를 하는 건데 얘네들이 다 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력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재료를 먼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매매 기법 좋다 이거예요. 근데 차트 무너지면 어떻게 버텨야 되죠? 재료 믿고 버티는 거예요. 반도체 제가 계속 강조 드렸던 거 뭐 믿고 그렇겠어요. 그냥 재료 있으니까 버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게 많고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손절 얘기 잘 안 해드려요. 그냥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을 엄청 많이 드리는데 잘 보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좌측에 있는 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검색식에서 5개 정도 섹터가 나오면 주도 섹터로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순서는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도 섹터로 봤는데 거래대금이 1,000억이 넘는 애가 5개가 넘어가면 걔네들을 보는데 이제 걔네들 중에서 조금 내려온 애들 미리 오늘 바로 여기에 있으면은 얘네들을 바로 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며칠 지나서 얘네들이 주도 섹터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걔네들을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게 로봇이랑 바이오랑 뭐 반도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또 우주항공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주도 섹터로 매매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스맥도 5일 이평선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잡혀있는 애들 로봇주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맥이라는 종목도 5일 이평선 닫고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줄 때 가져가세요. 뭐 목표가 설정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목표가 설정하면은 정확하게 거기 닿을 때까지 매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줄 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는 목표가 얘기하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줄 때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종목 또 잡으면 돼요. 계속해서 뭐 그 종목 끝까지 끌고 가서 뭐 내가 200% 수익 봤다, 300% 수익 봤다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거 300%에서도 매도 못 하는데
500%에서도 매도할 수 있을까요? 뭐 1000% 노리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매도하시면 진짜 베스트겠지만은 300% 정도의 수익이 나서 이런 도파민이 가득해져 버리면은 그 300%가 나중에 50%로 떨어져도 매도 못해요. 아쉬워서. 그래서 무조건 줄 때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줄 때 매도해요. 그래서 만약에 물리면 스윙으로는 넘어갈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중에 섹터 돌아오면 그때 단가 낮춰도 늦지 않다.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종목도 중요하긴 하지만 살짝 하락할 때 손절 안 하고 버티는 방법, 그리고 상승할 때 욕심 안 내고 익절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죠. QR코드 통해서 교육방 입장하시면 실시간 장중 저희와 함께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 세워서 매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마치는 시간 9분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입장하셔야지 저희와 앞으로 쭉 함께 하실 수 있으니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과거 공략해드렸던 지난해 공략주 중에서 바이오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는 지금까지 12단 공략을 채우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전문가님 방송 처음 나온 게 7월 중순부터라서 한 5달 정도밖에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세 자릿수 때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켓헬스케어가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이고 프로티나 374.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또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곤 했는데 이렇게 크게 올라줄 수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 또 있죠. 과거 저희가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잡아서 갔습니다. 로봇주 중에서는 뭐 품절주를 공략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세워서 도와드렸었는데 역시나 그런 전문가님만의 기법 담아서 오늘도 공략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법한 반도체주를 오늘 많이 가져오셨는데 어떤 종목들일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테스나입니다. 얘도 보시면 지난번에 거래대금 크게 들어오고 나서 당시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얘네들 주가 완전하게 빠졌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쟤네들이 오르면 얘네가 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원청이 가면 하청도 수주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하청들도 당연히 매출이 늘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얘는 어떤 거죠? 시스템 LSI 관련해서 매출이 90% 정도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뭐 설계를 해주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5,000원 지난번에 못 들어줬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액으로 접근을 하고요. 거래대금이 아직 크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냥 5만 원 밑에서 만약에 내려갔다 하면 47,500원에도 매수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아가면 지금 안 그래도 계속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수가 신고가 영역에 또 들어서는데 그러면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 있는 애들이 뭐 어떻게 보면 로봇주들이 많잖아요. 근데 새롭게 들어서려고 하고 있는 게 얘네들입니다. 반도체들이에요.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공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텍이라는 종목도 얘 같은 경우에는 소캠 같은 거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 디램에다가 기판 갖다 대는 건데 유리기판은 아니에요. 그냥 유기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은 좀 더 좋은 거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기판 들어간다라고 치면 얘네들이 매출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얘도 55,000원 밑에서 이 박스권 유지해 줄 때 지난번에 거래대금이 발생했던 게 있으니까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뭐 마이크론 이런 데다가 얘가 기판 공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간을 박스권에서 모아가는 겁니다. 재료 알았고 주도 섹터 알았으니까 차트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제가 차트 시작부터 봐가지고 차트 여기서 올라간다 이러면은 저랑 싸워요. 제가 좋은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징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칩 같은 거 막 오물조물한 거 얘네들이 모아가지고 완전하게 공정 마무리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좋으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차트가 거의 비슷비슷하죠. 왜냐면은 반도체들이 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 27,500원 밑에서만 매매해도 나쁘지 않겠다. 원래는 사실 제가 삼성전기 들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한테 납품을 하는 회사들 있죠. 이런 애들을 공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로봇주를 뭐 해야 될까 하면은 당연히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50만 원 지금 저점 대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뚫어주게 되면 또 크게 올라주는 모습 나와주겠죠. 그리고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로봇에 힘 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뭐 이렌시스나 에브리봇도 막 이렇게 주가 움직임 좋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로봇주도 좋다라는 움직임 나오는데 얘도 50만 원 위 돌파하게 되면 매물대가 없어집니다. 차트 마지막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료 있고 이런 부분 참고하면은 나는 로봇주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괜찮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로봇 지금 반도체 관련주 두산테스나 심텍, 하나마이크론 세 가지 종목을 짚어주셨고 로봇 관련주는 한 가지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관련된 로봇 관련 기업이죠. 이렌시스와 에브리봇이 최근에 주가를 보여줬는데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와 관련된 로봇 관련주를 지금 볼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근데 공략주 중에 바이오주는 없네요. 네, 바이오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뭐 로봇 마무리되면 또 바이오 들고 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예, 다음 주에는요. 예, 바이오 또 들고 올 겁니다. 바이오 안 끝났어요. 네 끝나지 않았다. 네, 얘기할까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의 네. 마지막 공략주도 역시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입니다. 네, 예, 해주세요. 물 들어올 때 놓으셔야 됩니다. 네. 저는 계속 스무스하게 섹터 전환을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어우, 제가 뭐 로봇에서 바이오 넘어간 거 아시죠? 바이오 갔다가 로봇 왔다가 또 오늘은 반도체로 넘어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눈치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TSMC 반도체 핵심 부품 고객사라 해가지고 이거 보시고 바로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실리콘 리사이클 기술이라고 하는데 실리콘 파츠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그 챔버 내부에 그 플라즈마가 막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 실리콘 파츠로 그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공정을 마무리할 때 좀 불량률이 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주는 업체고 이 리사이클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TSMC는 알고 계시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얘네 이기려고 엄청 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 더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거를 그 납품을 하는 회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시고 제가 원래 이거를 준비했을 때 마이너스 3%였는데 장 마지막에 올랐어요. 그래서 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10만 원 밑에서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도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 현재 자리 그냥 돌파 구간이라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만 원은 뭐 충분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리콘 파츠는 이거 소모품입니다.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TSMC 계속 매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구조만 보시더라도 반도체가 계속 들어가면 TSMC 매출도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른다라는 전제로 같이 보면은 얘도 충분히 같이 수혜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공략주는 반도체 관련주인 CMTX로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TSMC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 현재 국내 기업 중에 유일하게 TSMC의 3나노미터 및 2나노미터 최선단 공정 양산 라인의 핵심 부품 직접 공급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를 때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CMTX 이 종목 신규 상장된 종목인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공략하실 분들 보셨겠지만 프로티나라든지 로키텔스케어 같은 종목들 신규 상장주로 전문가님이 수익을 또 굉장히 많이 내주셨거든요. 이런 반도체주로도 그런 수익이 가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교육방에서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이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빠르게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문가님이 종목명까지 다 시원하게 공개를 해주셨어요. 매수, 매도, 타점도 대충 알려주셨는데 저희 교육방 오시면 더 많은 좋은 정보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희와 쭉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